그래서 전화를 찍으신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아, 난 사실 되게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 보이는 그런 반짝거리는 눈빛을 되게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됐어. 아, 그 사람들이 되게 멋있게 보였다고 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였던 거야? 그것도 되게 애매하다고 느꼈어. 좋아한다는 게 뭘까? 좋아함과 좋아하지 않음을 가르는 경계가 뭐야? 나는 덕질과 안 덕질의 관계는 음. 저 이거 좋아한다고, 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으면 덕질인 것 같아. 나는 나를 민초 좋아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럼 나는 민초 덕후야? 보기에 따라 그렇지 않을까? 음, 약간 네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뭔가 내가 되게 지금 쓸모 있음에 집착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자꾸 그 덕질을 논할 때도 그 덕질이 어떤 유용성을 발휘하는가, 어떤 쓸모 있음을 보이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냥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자꾸 뭔가 덕질을 함으로써 다른 걸 성취하는? 아, 근데 이것도 약간 철학적 사상이 있다. 쓸모 없음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누군데 그게? 바티우였던 것 같은데. 뽀로로 아니고? 노는 게 제일 좋아 아니고? 아, 나 너무 무식해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되게 그러니까 돈 그리고 계산 가능한 어떤 것들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약간 거기에 포섭되지 않는 어떤 가치들. 덕질이네. 완전 덕질이네. 찔이네. 그러던 중 발견한 한 권의 책.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아니 근데 덕질이랑 철학이 관련이 있어? 난 여기가 더 신기해.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의 덕후다. 그럼 우리 작가님 인터뷰를 한번 해볼래? 정말 우리 모두는 덕후일까? 우리는 이 책의 저자 천둥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둥이라고 하는 작가고요. 집에서 주로 글 쓰고 또 가끔은 덕질하고 또 좀 더 가끔 그림 그리고 이렇게 노는 사람이고요.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넷이 삽니다. 네. 실은 내가 덕질이라는 거를 생전 처음 하게 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이해, 납득 이런 것이 안 되고서는 그 다음을 갈 수 없었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를 조금 알고 나면 저랑 비슷한 그런 굿덕들, 뭐 국가스텐 덕후라고 하는 그런 덕후들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또 왜 저러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일종의 그것이 다 일종의 철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를 돌보는 행위에 대해서 좋게 보는 그런 문화가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아이 돌보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위해서 한 언니가 쾌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런 게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덕질이라는 것이 약간 일반화되고 이러면서 문화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아들한테 매달리고 또는 남편에게 매달리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건전하고 좋아. 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거죠. 내가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내지는 사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기쁨 막 이런 것들을 막 갖고 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나를 돌보는 시간들을 별로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돌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얘기 길어져도 돼요? 그럼요. 저희 지역에 어떤 굉장히 잘 사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자기를 잘 돌보는 것 말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나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이제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그 4.16, 뭐 세월호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나의 그 놀라운 그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슬프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게 개인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사회적으로 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슬플 것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타적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고 우리가 같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없어까지 연결되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나를 보살피는 일을 그러니까 내 감정의 실체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조만간 나를 돌보는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게 어느 날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나를 돌보지 않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그때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나를 돌보는 일에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도 약간 그런 측면. 그러니까 나는 일정 기간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성취하고자 하고 싶은 그것에 다시 나갈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덕주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저희 공연을 못 보니까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전에 했던 공연을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그 왜 무대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서 10분. 그걸로 막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10분 보겠다고 오는 거죠. 저희는 이제 2번 갔는데 막 며칠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꾸 보니까 어제 봤던 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덕주가.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도대체 당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 이렇게까지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당신이지. 뭐가 있어. 그리고 생산이라는 어떤 잣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쓸모없는 것에 쓸모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이게 덕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워낙에 쓸모 있는 것 아닌 거는 관심을 안 갖고 살았던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왜 딱 필요한 거 외에 없는 그런 유형 있잖아요. 그래서 내 덕질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살 때 저희 남편이 당신에게 그런 면이 있어?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었어? 라고 거의 30년을 산 이후에 그걸 물어볼 정도로 아니었던 것들을 막 이제 말하자면 필요 없는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 없는 거를 사는 그 순간, 갖다 놓는 그 순간 이걸 보면서 나의 즐거움과 행복 줌으로 하는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이드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슈퍼 에고가 그런 건 쓸데없어 라고 하는데 이 에고가 그 조절을 해주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덕질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슈퍼 에고로만 살았던 거죠. 이드에 대해서 한 번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했고 나쁜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 덕질은 비생산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게 옳아라는 그런 생각,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이 심리학에서 그렇게 딱 설명을 해주잖아요. 덕질에 대해서. 어떻게 에고가, 슈퍼에고와 이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진짜 자아를 찾아가게 하느냐. 누구지? 아이유가 30이 되면서 30 이전까지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았다라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30이 되고서야 알게 됐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잘 사는 것을 이제는 해보려고 한다. 삶을 잘 살겠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덕질이 그런 어떤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게 해주는 인류의 새로운 어떤 좋은 선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달려가는 그 시간들이 힘들기만 했다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텐데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했었어요. 근데 충분히 만족하는 거하고 또 다른 숨어있는 나의 감정의 실체. 네. 인생은 사실은 참 뭐가 숨어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 겪고 가라 이러는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아니 너 아직 이런 것도 모르잖아. 마저 다 하고 와 하고 밀어넣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하면서 그걸 느꼈어. 나는 되게 덕후들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덕후들 좀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잖아.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생각이 같은 출발점에서 나오는 생각이었어. 어떤 출발점? 실용주의에 빠져서 덕질이 뭔가 쓸모가 있어야만 한다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어떤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쓸모 없는데도 하니까 엄청 낭만적이잖아. 그래서